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한 진민준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교수님 수업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서 2월은 이제 다른 타 학원 종합반에서 조금 수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진 보시면 이 모의고사 이제 성적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상 실력도 막 이렇게 좀 있는 학생도 아니었고, 어, 항상 조금 자신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보통 50점에서 60점대 점수가 계속 나와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게 11월 말까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성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거는 이제 12월에 그 국민대학교 첫 시험이 있었어요. 12월 초에. 그래서 그때 첫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제 집착을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좋은 경험을 했다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적 때는 학점은행제였는데 이제 학사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성적 보면은 이제 너무 변동도 컸었고, 예, 20%에서 60% 이제 기명모고는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제 교수님 프로파일러 모의고사는 이제 30%에서 70% 이제 100분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을 사실 잘 계획표나 이런 일정을 만들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5월까지는 수학을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베이스가 둘 다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하영조 교님 찾아가서 좀 상담을 많이 했어요.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로 이제 올인을 하면 좀 점수를 이제 높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상담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뭐 교수님도 그렇고 하영조 교님도 그렇고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문과로 이제 전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때 조금 고비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학도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수학 비중이 9였고 이제 영어 비중이 1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냥 단어만 외우고 교수님이 이제 수업하시는 거 수업만 이제 계속 그 커리만 진행을 했었던 과정이어서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게, 시간 배분을 영어로 이제 다 투자를 해도 이제 원래 3월부터 초부터 계속 같이 하던 분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일단 해보자, 한번 버텨보자 생각으로 거의 하루 평균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학 시간이랑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기상 시간은 좀 반드시 조금 지켰어요. 저는 상반기에는 6시 정도로 항상 이렇게 픽스를 해두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5시 반부터 일어나서, 또 집이랑 학원이랑 거리가 멀었어서 이 시간대에 좀 준비를 해야 제가 올 수 있었거든요. 학원까지. 그렇게 했었고, 이제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휘를 진짜 조금 많이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1월부터 어휘를 조금 많이 판 것도 있는데, 다른 이제 뭐 논리나 그다음에 뭐 독해나 이렇게 파트 비중을 두기가 힘들어서 어휘만 일단 제대로 잡고 가자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레벨 2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는 한 20회독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정말 극후반에 가면은 이제 단어 자체를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꼼꼼하게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눈으로 진짜 정말 빨리빨리 넘기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교수님 교재 중에 레벨 4에 이제 그 단어장이 있어요. 또 그
동의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그 파트가 있고 반이어 이제 파트가 있는데, 이제 극후반에서 이제 시험 직전까지는 가장 이제 그 보면서 이동하면서 좀 분철을 해서 이동하면서 그걸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게, 홍익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제 오후였어요. 오전이 이제 숭실대학교였고 오후가 홍익대학교였는데, 그 동의어 그룹 그 분철을 한 그 책을 보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 어휘 문제만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효과가 좀 좋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진짜 좀 덜 긴장하고 좀 침착하게 풀 수 있는 그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동의어 그 레벨 4에 있는 그 분철한 그 파트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저는 워낙 베이스가 없어서 그 수능형 단어를 봤을 때도 정말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제 편입형 단어 봤을 때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난이도가 정말 높구나.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대부분 어휘 난이도가 되게 높다, 힘들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다 어려웠거든요. 수능도 어려웠고, 그리고 편입형 단어도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압박보다 그냥 헷갈리게 생기고 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정말 많구나, 이런 좀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시간 압박, 어쨌든 편입은 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 나가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압박 속에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1일 미션 이제 주시거든요, 후반에. 그때 이거를 10분 안에 아니면은 뭐 한 8분 안에 한 20문제 빨리 풀자 하는 그런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이제 수업 위주로 듣다 보니까 사실 복습을 거의 못했어요. 문법은 거의 못했고,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문풀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변수가 되게 크더라고요. 다른 어떤 파트들보다 문법이 진짜 변수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좀 큼직큼직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큼직큼직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이제 추석 전에 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200제 문법 200제, 이제 밑줄 200제, 그 다음에 빈칸 200제 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를 강의를 보고 똑같이 교수님이랑 똑같이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오를 거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조금 이제 사실 그게 솔직히 효과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 추석 때 이제 문법 특강이랑 그 200제 문제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리고 나니까 점수가 진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변수를 일단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그렇게 했었고, 마찬가지로 1일 미션도 나눠주시는데, 이것도 20문제 한 15분 컷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거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절대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법을 원래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20문제를 15분 안에 못 풀고 한 10문제 풀면 이제 15분 정도 지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5분 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20문제가.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기출이나 그다음에 시험장 갔을 때도 속도를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연습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이제 하반기 초반에 논리 이제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구나. 이게 다 수능 이제 문제 보면 빈칸 채우기 유형들 있잖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일단 어휘 자체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거를 단서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점수 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 난이도가 높은 대신에 이 되게 근데 논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데 뭔가 문제 틀이 정형화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꼈던 거는 이제 교수님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좀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단서 해석보다는 이제 단서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 지름길 같은 그런 걸 많이 알려주세요. 그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이게 해석도 잘 안 되고 어휘도 어려운데 후반에는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논리 파트는 진짜 좀 변동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교수님 믿고 아마 쭉 따라가시면 이제 논리 뭐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클래스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논리 파트를 좀 잘 잡을 수 있는, 정말 좀 강점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수업 때 이제 요약 노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출은 따로 이제 풀면서 요약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이게 왜 이런 단서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가, 교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이제 한양대 논리 문제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교수님 다 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단서를 이렇게 이용했구나 하는 좀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독해가 정말 약했거든요. 독해가 진짜 약해서 이거는 후반까지 이제 점수 이제 변동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파트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좀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해석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처럼 이제 알려주신 방법대로 진행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는데, 그 선택지에서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정답이 한 2개, 선택지가 2개 정도 나오거든요. 항상 거기서 다른 거 선택해서 틀리고, 그래서 잘 맞을 때는, 기출 잘 맞을 때는 또 잘 맞다가 한 번 거기서 삐끗하면은 막 줄줄이 다 틀리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또 습관도 많이 안 잡혀서 초반에는 이제 내피셜로 좀 많이 풀었어요. 그냥 보면서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이게 후반에 안 먹히더라고요. 후반에 진짜 안 먹혀요, 이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내가 그 선택지를 어떻게 잘 고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 상담도 받고, 그리고 문제집 정말 많이 풀었어요.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 다 적용해서 이제 지문 디자인까지 따라가려고 하고, 이제 속어법으로 다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고, 그 말씀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해석에 대한 그 집착을 그러니까 해석을 많이 버려라, 교수님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해진 곳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느꼈던 게, 그게 진짜 정답이었거든요. 그게 뭐 내가 해석을 잘해서 뭐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저는 사실 그게 잘 통하지 않았었고, 그냥 해석 집착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가, 그걸 좀 요리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독해 이제 팁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작성이라고 해요. 기출 들어가면 매뉴얼 작성할 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좀 방법을 조금 많이 적어놨어요. 학교별로 그렇게 조금 진행을 했었고, 근데 사실 독해에서 이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AB 트레이닝 문제를 이렇게 주세요. 교수님이랑 이제 한양조교님이 AB 트레이닝 문제를 주는데, 거기서 이제 레벨 4가 있거든요. 레벨 4가 있는데 레벨 4 난이도가 조금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저는 체감상 진짜 어려웠었는데, 이거 풀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몇 문제라도 계속 풀고 했거든요. 풀고 나서 진짜 조금 많이 잡혔어요.
소거하는 것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헷갈린 선지 이제 고르는 것도 정말 많이 잡히고, 예, 그랬었고, 이제 마무리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률 이점을 위해서 학사로 이제 편입을 했던 케이스였고, 혼자 하면 사실상 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정규반이랑 상위권반 수강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상위권반만 이렇게 들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그 기출 4회독은 하거든요. 진짜 문제 풀고 또 정규반에서 또 마지막에는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4회독 정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아무래도 실력이 조금 막 월등히 이렇게 좀 앞섰던 케이스는 아니니까 무조건 오래 앉아있자, 오래 앉아서 좀 버티자, 좀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하영조교님 많이 찾아갔어요. 하영조교님 찾아가서 워낙 바쁘신 그 기간이 있어요. 딱 그 후반 되면은 학생들도 정말 많고 바쁘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문제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그 어떻게 생각을 해야 조금 답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걱정 많이 했거든요. 원래 타 학원 있다가 왔을 때 대형 학원이 인터넷에서 좀 학생 관리 잘 안 해준다, 학생 관리 안 해주고 그리고 좀 나몰라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고. 근데 사실 그 교수님, 제가 이제 저도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이랑 하영주 교님 이제 뵙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시고 막 힘들 때, 멘탈 터질 때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도움도 많이 주려고 하시고, 예, 그렇게 많이 느꼈었고, 그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저는 어쨌든 그 11월까지 계속 점수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문제에 되게 집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라도 더 맞아야 돼.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고 시간 막 이렇게 압박에 조금 잘 버텨야 돼 하는 좀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제 뭐 멘탈도 조금 잘 잡아가면서 계속 꾸준히만 해 나가시면 진짜 뭐 저보다 훨씬 좋은 성적으로 좋은 이제 학교도 가시고 일단 많은 좀 이제 원하셨던 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셔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